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사연을 AI가 마음을 담아 재구성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 속이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소금을 뿌리던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소금 한 줌이 잘난 검사 아들 집안의 파멸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비밀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나 보던 소금 세례, 실제로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맞아봤어요. 바로 어제요. 재수온 붙기 전에 당장 나가. 너 같은 흡수저가 감히 우리 검사 아들 앞길을 막아? 시어머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죠. 제 짐가방이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하얀 소금 알갱이가 제 얼굴과 베이지색 코트 위로 쏟아졌어요. 따가웠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죠. 어머니, 이 선택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문 너머로 아이고, 속 시원해. 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그분은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그 집을 나오는 순간 그 집안을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 뽑혀나갔다는 사실을요. 제가 떠난 직후 집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갔다며 콧노래를 부르셨겠죠. 며느리가 쓰던 방을 치우며 이제야 우리 아들 급에 맞는 새며느리 드릴 수 있겠다. 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평소 같으면 저녁 6시 칼퇴근해서 다녀왔습니다. 해야 할 아들이 7시가 넘고 8시가 넘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요. 시어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항상 제가 차려놓은 저녁상에 익숙해져 있던 집안 공기가 저 하나 없다고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린 거죠.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리는 그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문득 제 마지막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을지도 몰라요. 후회 안 하시겠냐던 그 말이요.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 도어락이 열렸습니다. 민호야, 왜 이제 와? 시어머니가 반색하며 뛰어나갔지만 들어온 아들의 몰골은 처참했어요. 말끔하던 양복은 땀에 젖어 엉망이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죠.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을 두리번거렸어요. 엄마, 그 사람, 지은이 어디 갔어?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내가 쫓아냈다. 속 시원하지? 라고 말하는 순간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미쳤어! 그 사람 없으면 나 죽어! 당장 데려와!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천하의 검사 아들이 며느리 하나 없다고 죽는다니요?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쾅쾅 울리기 시작한 건 이민호!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열어!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남자들의 고함 소리. 아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따뜻한 좋아요 하나 부탁드려요. 문이 열리고 들이닥친 건 빚쟁이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까지 대동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경찰을 붙잡고 우리 아들 검사예요. 당신들 실수하는 거야. 라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내민 건 공무원증이 아니라 체포영장이었어요. 혐의는 상습 도박과 사기. 네, 맞아요. 남편은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고시 공부한답시고 10년을 속였고 그동안 도박판에서 진 빚만 50억이었어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멀쩡히 검사 행세를 했냐고요? 제가 막았거든요. 친정에서 물려받은 유산으로 매달 5천만 원씩 꼬박꼬박 빚쟁이들 이자를 갚아주고 입막음을 해왔던 겁니다. 저는 아내이자 동시에 이 집안의 가장 큰 채권자였던 셈이죠. 시어머니가 저를 돈 없는 흙수저라고 무시하며 쫓아낸 그 순간 50억이라는 댐을 막고 있던 유일한 벽이 사라진 겁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동안 저는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고 있었어요. 물론 아주 우아하게요. 형사님이 묻더군요.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두툼한 장부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지난 10년간 남편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준 송금 내역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퍼부었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들이었죠. 제가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증거입니다. 이 장부 하나로 저는 남편의 사기 행각과는 무관하다는 걸 증명했고 오히려 남편에게 청구할 50억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준비해 둔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저 순종적인 며느리인 줄 알았겠지만 저는 매일 밤 이 장부를 정리하며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저를 가족으로 대우해 주길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소금 세례가 그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조사를 마치고 나오니 경찰서 앞에는 수갑찬 아들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시어머니가 계시더군요. 저는 제 명의로 된 검은색 세단을 타고 그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달려와 차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아가, 내가 좀 해결해봐라. 돈 있다며. 저는 창문을 아주 조금만 내리고 선글라스 너머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어머니, 아까 소금 뿌리시면서 그러셨죠? 잘난 아들 앞길 막지 말고 꺼지라고요. 소원대로 꺼져드렸으니 이제 그 잘난 아들 뒷바라지는 나라에서 주는 콩밥으로 해결하세요. 그리고는 창문을 닫고 미련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표정이 제가 본 시댁의 마지막 풍경이었네요. 저와 계속해서 이런 비밀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다시 만나서 이런 비밀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